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됐나 보다 뭐가. 근데 그 다음날 또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 15% 정도 손실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언제 복수를 할까 계속 회사를 보고 있다가 예. 20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나와가지고 다 올라온 거를 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100만 원을 그냥 가지 않을까.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는 확실히 새 옷으로 좀 갈아입은 듯합니다. 설 지나고 나서 트럼프발 전 세계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꿋꿋하게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와중에 뭐 로봇이나 유리기판, 조선, 방산 이런 몇몇 종목군들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이 정말로 명확하게 나뉘고 있는 이 시장이죠.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는 아마도 승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종목 딱 짚어서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목사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일 좀 짧게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오늘 그래서 낱낱이 이 종목을 이 대표님과 함께 벗겨볼 예정이에요.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을지 저희 힌트 먼저 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예. 사실 이 벌목사에서 힌트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종목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점점 그래요. 그쵸?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서 이 종목을 제가 뭐 사명의 유래며 뭐 5만 것을 다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좀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작년에 우리 네. 증시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종목이 200%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 떠오르는 그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이 창호 앵커가 좀 좁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 상승 자체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딱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황금알입니다. 황금알. 주가 상승으로도 정말 번쩍번쩍 빛나고요. 네. 게다가 황금알이에요. 예. 알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꼬아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알 하면 생각나는. 바로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은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한 해일 겁니다. 글로벌 주요 시장들 가운데 사실상 수익률 꼴찌, 특히나 코스닥은 23%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승승장구한 종목이 있으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2024년 연간 수익률이 200%를 넘으며 어려운 상황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종목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은 혁신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2008년에 설립됐습니다. 사명인 알테오젠은 변화하다라는 뜻의 얼터와 유전자라는 뜻의 젠의 합성어로 기존의 한계를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기존 치료제에 대안을 마련하거나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대표적인 후보 물질 중 하나인 알트비4는 세계적 제약업체 머크사와 독점 계약을 하며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도제, 다이치 산쿄 등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잇따르며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너무 급등해서일까요? 연말부터는 갖은 루머에 시달리며 40만 원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올해도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알테오젠을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테오젠 작년에 정말 화려했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시총 1위까지 아주 굳건하게 지켜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서 상승률 8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나타냈는데 네. 과연 올해는 어떨 것인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올해는 못 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은 작년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낱낱이 알테오젠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종목을 하나 딱 골라주세요라고 했더니 네. 자신감 있게 알테오젠을 골라주셨잖아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그렇죠. 한 7만 원대 뭐 그래서 예. 굉장히 일찍 보셨어요. 아름다운 주가군요. 사실은 원래 제가 아픔이 있던 종목입니다. 이게 알테오젠이 예전에 2020년대 초반에 2020년 5월 요 무렵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 빠졌습니다. 2020년까지 거슬러 가요? 아, 그때 보이네요. 그렇죠. 예, 한번 네. 튀었던 게 보이죠. 이때 제가 잠깐 사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빨리 털고 나오긴 했는데 네. 예, 한 15% 정도 손실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언제 복수를 할까 계속 회사를 보고 있다가 예. 회사가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신호를 준 게 사실은 지금 다들 알고 있는 SC제형. 네. 오늘 그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링거로 맞던 거를 이제 뭐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제 제형을 변경해 주는 거죠. 약의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네. 그거가 나오고 나서 이건 이제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슬슬 뭐가 이제 된다라는 얘기가 좀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처음 관심 가진 게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아니고 재작년 9월. 재작년. 2023년 네, 재작년. 9월. 재작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2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해가 맞아요. 적응 안 됩니다, 아직. 나이가 먹으면 이게 그 애가 그 애 같고 맞습니다. 예, 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9월에 대만 여행을 갔어요. 예. 이걸 사놓고. 갑자기 여행 얘기가. 예, 근데 그날 뭐 갑자기 이제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가도 봐요. 보잖아요. 여행 네네네. 가도 매일 봐요. 예, 습관적으로 이제 식당을 갔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잠깐 보는데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됐나 보다 뭐가. 오. 근데 그 다음날 또 폭락을 하더라고요. 변동성이 컸네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 하여간 그때 이제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폭락하고 나서 이제 전화 연결 비슷한 방송 프로가 있었는데 네. 제가 예. 사야 된다 지금. 그때가 이제 5만 원대까지 빠졌던 네. 때였는데 예. 5만 원대 후반까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갔죠. 큰 계약건이 3개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알테오젠을 이제 갖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올라온 걸 어떻게 하라고 갖고 나왔냐. 네. 이제 이게 가장 크겠죠. 이제 사람들의 관심, 궁금증. 그렇죠. 얘는 나와가지고 다 올라온 거를 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한 40만 원을 돌파했다가 어제도 한번 일시적으로 40만 원을 찍긴 했는데 지금 30만 원 후반대에 있죠. 제가 30만 원을 깨면 무조건 또 사야 된다라고 또 계속 또 떨고 다녔습니다. 네.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시고요. 지금도 40만 원 되기 전에 사시는 게 좋다. 기대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차분히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알테오젠 정말 집중 해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그냥 제약바이오 다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 어떤 회사인지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알테오젠은 이제 지금 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스타 종목 중에 알테오젠도 있었지만 유한양행도 있었거든요. 계산했었죠. 네. 예, 유한양이 그럼 그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보통 좋은 뉴스가 나온 바이오는 팔아야 된다. 네. 맞아요. 새로운 잠깐 단기 반등 확 시키고 다시 또 내려. 모든 그 뉴스를 기다렸던 분들이 팔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한양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게다가 그 전에 굉장히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던 유한양행인데 그렇죠. 정말 꾸준히 올랐어요. 그건 이제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렉나자라는 게 이제 뭐 병용이 되면서 그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니니까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처음 하게 된 포문을 연 게 유한양행이었고 그러면 알테오젠은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 네. 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자가 되는 겁니다. 로열티를 받는 두 번째 예. 투자가 그러니까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열심히 한마디로 이제 일해서 예. 밤샘 근무하고 철야 작업하고 해서 돈 번 걸로 예.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뭐 했죠? 계속 설계나 찍 하고 그냥 뭐 원천 기술 팔거나 뭐. 예 특허 가지고 장난치면서 돈 받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제조를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아. 일종의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알테오젠은 어떤 회사냐면 제약회사 이제 이쪽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약물 전달 플랫폼인 SC 제형인데 이게 그 플랫폼으로 보면 알트 비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히알루노디아제 뭐라는 이제 물질입니다. 효소, 그죠? 예, 요걸 가지고 특허를 내서 예. 이걸 이 물질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약들을 S지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접목시켜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바이오 베터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도 갖고 있고요. 이 차세대 장기 지속용 플랫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ADC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네. 예. 항체 약물 접합.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이제 흔히 그냥 표적 항암제에 들어가는 네. 방식이 이제 ADC 방식이기 때문에 적 암세포 딱 타겟팅해서 그렇죠. 근데 타겟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도 뭐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네. 예, 페이로드와 링커와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연결된 게 이제 하나의 ADC인데 예. 이제 이 우리나라 링커 기술이 좋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그걸 잘 갖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ADC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이치상교랑 계약한 게 ADC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ADC를 S제형으로 바꾸는 거긴 하지만 ADC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고 제일 주목하는 기술이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히알루노니다제. 발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단어인데 맞아요. 용어 어려워요. 맞아요. 예, 용어도 어렵고 어디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라틴어 이런 걸로 이제 물질명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PH20 변이체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이게 말들이 사실 그 직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맞아요.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나오니까 이 정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 탐방 가보면 약간 이제 여기 IR 하시는 분들이 예. 박사나 이렇게 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한 시간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계속 그렇죠. 설명하니까.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회사 갔다 오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그렇죠. 되어야 될 텐데. 네, 한마디로 하이브로자임이 이 기술 자체가 정확하게는 SC 제형을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해서 제가 듣기로는 SC 제형, 그러니까 그 약물 투여되는 방식의 변화, 이게 키워드네요. 예,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 이름으로는 이제 알트 비포 플랫폼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해외랑 이제 또 하는 뭐 바이오시밀러도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우리 삼천당 제약이 많이 하는 게 아일리아 그렇죠. 네. 항방전술 치료제. 예. 바이오시밀러는 뭔가 원료, 그러니까 이게 복제약품이잖아요. 정확히는 그렇죠. 바이오 복제약품이기 때문에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약물이 있었겠죠. 그렇죠. 오래전. 예, 오리지널 약이 있는데 그게 특허가 끝나면서 바이오시밀러들이 개발된 건데 알테오젠도 그걸 아일리아 시밀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네. 처음에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제2의 셀트리온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던 회사입니다. 2017년, 18년 이럴 때.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 혁신적인 뭐 변화가 맞아요.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이제 그 대표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키트루다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2015년 요런 무렵에. 정말 많이 뉴스도 나왔었고요. 예, 면역항암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는 뭐냐면 자체 몸에 약을 투여하면 자기 몸에 있는 면역 물질들이 알아서 암세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을 키워주는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카터 대통령 그분이 이제 90세인가에 뭐 암이 걸리셨는데 이걸 맞고 났습니다. 예. 키트루다를. 네. 키트루다가 그만큼 이제 키트루다 옵티보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쓸어버리면서 사실은 예. 다시 ADC로 돌아갔습니다. 유행이.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는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방어를 높여주는 요쪽은 이거 이길 수 없으니 그렇죠. 우리는 다 공격하는 쪽으로 가겠다. 네, ADC. 타겟팅. 작년에 키트루다, 산도즈, 다이치 산키오 이쪽이랑 계약을 빵빵빵 했습니다. 2월, 7월, 11월. 지금 용어가 좀 어려워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네네.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네. ADC도 하고 다 그리고 합니다. 바이오 베타도 하고 예, 다 하는데, 한다? 예. 근데 지금 주목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알트비포. 네. 그 알트비포가 바이오 베터 요번에 그쵸. 그 잭팟을 터트린 그 하이브로 자임 기술이라고 하죠. 이건 하이브로 자임. 키트루다랑 같이 병행 예, 맞습니다. 접촉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SC 제형 바꿔주는 거. 그러면은 비포 비롯해서 파이프라인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그림을 이거는-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예, 쉬울 것 같아요. 요게 그 제약회사들이랑 바이오 회사들 볼 때 물질명이라는 걸 붙여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자기들 프로젝트명이 붙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알트는 왜냐? 알테오젠의 알트. 그 할때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냥 쉽게. 그러니까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알트에서 P1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성장 호르몬 관련된 건데 이것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혀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직. 예. 네. 나중에 돈 될 때 중요한 거죠. 근데 벌써 투자들 입장에서. 2단계까지 진행이 예, 임상 이상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알트 P7이라고 해서 이건 유방암과 위암 ADC 치료, ADC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국내 임상 일상을 완료했고요. 네. 알트 L9이라고 해서 이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표를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이거저거 다 한다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비포는 안 보이네요. 비포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 중요하기 때문에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 알트 비포는 지금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임상 단계가 있는 거고 지금 알트 비포는 지금 돈을 벌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된 겁니다. 벌써. 이미 완성이 돼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먼저 설명을 하면 RCPS를 발행을 했습니다. 1,55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 가지고 550억을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신규 공장 증축. 네. 이게 알트 비포 물질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네. 비포에서 이미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둬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요. 자, 지금 설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으시다면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앞서 저희가 그림과 함께 봤던 거는 기억을 못해도 사실 큰 문제는 지금은 없겠고.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소식들이 들려오면 여러 가지 개발 중이었던 것들이 이제 뭔가 나오는구나 하면 되겠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Alt B4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네. 알테오젠 파이프라인까지 쭉 봤는데 조금 전에 뭐 허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여기저기 다 하고 네. 있고 ADC도 요즘 뭐 관련된 종목군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알테오젠만의 경쟁력, 알테오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 회사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공장을 만든 이유, 알트 비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만든 이유가 머크와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2월 달에. 네. 그럼 이제 올해 이번에 2025에서 JP모건 헬스케어 2025에서 머크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SC 제형을 올해 안에 승인을 받고 신청을 해서 아마 1분기 안으로 신청을 할 텐데 승인을 해서 그럼 승인을 받으면 바로 양산을 해야 되죠. 예. 그 양산할 때 원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한마디로 특허도 팔고 기술도 팔고 물질도 원료까지 팔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력은 결국엔 이건데 지금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알테오젠이 그러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예. 키트루다가 워낙 잘 팔리는 약입니다. 키트루다 하나만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계 1위 아니에요? 네, 세계 1위고요. 옵디보가 2위인데 네. 옵디보가 근데 SC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어디랑 했냐면 할로자임이라는 미국 회사랑 예. 거기도 SC형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경쟁사인 거죠. 경쟁사입니다.
근데 알테오젠 가지고 요즘에 뭐 특허 문제도 있고 뭐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그 할로자임이 옵티보화해서 SG형을 벌써 출시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임상 끝나고 신청하고 나서 8개월 만에 허가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연내 허가가 떨어질 걸로 보는 거고 키트루다는. 그러면 왜 할로자임을 말씀드렸냐면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쌍방을 이루고 있다가 예. 네. 지금 알테오젠이 추월한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예, 따라 잡았어요. 아, 근데 이제 할로자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초창기 SC제형을 만들 때 굉장히 선두주자였습니다. 할로자임이. 이 회사는 주로 타겟 독점이라고 해서 네. 면역항암제 그러면 면역항암제 옵티보랑 계약했습니다. 예. 그럼 면역항암제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바이오시밀러 무슨 치료제 그러면 그거 하나랑 계약하면 다른 회사랑 계약을 못 합니다. 예. 그 할로자임이라는 회사 자체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을 써보지 않았던 회사들한테 써보게 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타겟 독점 계약을 주로 체결을 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할로자임의 특허는 이미 유럽에서 작년에 만료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끝났어요? 미국에서 27년까지인데 그걸 연장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절당했고요, 연장이. 예.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그럼 특허가 언제까지냐? 2040년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S제형을 바꾸고 싶으면 할로자임과 할 이유가 없죠. 저 특허는 그럼 다른 애들이 또 S제형을 만들겠다 저걸 또 복사할 테니까.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알테오젠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대표님이 타겟이 아니라 품목별로 하겠다. 품목별로 하겠다. 한마디로 상품별로 다 특허를 따로따로 팔 수 있게. 예. 대신에 이제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머크와도 처음에 비독점으로 계약을 했죠. 비독점을 한 이유는 또 본인들이 뒷구멍에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S제형을 바꿀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실패를 했습니다. 머크가. 네. 네. 실패하고 나자마자 알테오젠과 비독점 맞아요.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바꿨죠. 예. 그게 이제 작년 2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독점, 비독점이 어떤 차이인 거예요? 이게? 비독점이라는 거는 돈을 조금 내고 네? 독점으로 가져가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네 입장에서는 독점으로 걸어놓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비독점이면 뭐 다른 데다가도 팔아도 돼. 대신에 좀 싸게 줘봐. 근데 이제 그게 이 기술이 내가 다른 데다가 유출시키고 싶지 않다. 유출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독점으로 걸어야죠. 예. 비독점은 싸게 먹는 대신에 사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나중에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점 계약으로 바뀐 건입니다. 머크와 계약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독점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추정했던 머크사와의 계약이 맞았구나. 예. 그 전에 했던 게. 지금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계약사랑 체결된 게 비독점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업계는 다 알고 있죠. 그걸. 네, 그것도 아마 독점 계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건 좀 그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러고 나서 좀 말이 좀 되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요. 예. 이 보통은 경쟁력, 만약에 조선사다. 그러면 뭐 건조 능력이라든지 뭐 바이오 뭐 CDMO 업체다. 그러면 공장을 몇 개 지어서 지금 캐파가 얼마라든지 우리가 그런 걸로 경쟁력을 숫자로 딱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건 쉬운데 알테오젠의 경쟁력은 뭐 업계 뭐 1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알 법한.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키트루다가 1년에 얼마가 팔리냐면 지금 한 40조 예측하거든요. 40조 아, 원이요? 요거 하나가요, 키트루다. 키트루다 약 하나가. 어허. 머크는 아마 키트루다가 없으면 예.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요즘에 머크사 주가 보면은 좀 주가가 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 이유가 특허가 28년도에 만료됩니다. 근데 이제 28년도에서 유럽은 30년에 정도에 만료가 되는데 미국은 28년. 네. 물론 이제 이거를 더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만 이걸 연장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제형 변경. 그래서 SC제형의 알테오젠이 필요하다. 먹는 그렇죠. 입장에서도.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옵티보 SC 제형을 보니까 기존의 옵티보보다 S 제형이 부작용이 덜하고 예. 효능도 좋다.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 야 이거 특허 연장도 중요한데 효능까지 좋아? 네. 그럼 효능이 좋다는 건 곧 뭐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그러네요. 그 지금 기존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들을 SS제약으로 해서 그거 독점 걸어버리면 그냥 계속 특허가 연장되는 네. 효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특허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예. 그러면 기존의 약을 원래 이제 오리지널 약을 비중을 점점 줄이고 예. SC 비중을 점점 늘리겠죠. 그래서 이번 25년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무도 주목 안 했는데 네. 머크랑 이제 다이치 산큐 두 회사, ADC 에너투로 유명한 ADC 회사 두 회사, 그러니까 다 알테오젠과 계약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 둘 다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빨리 SC용으로 바꾸는데 계획을 다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에너투 같은 다이치 산큐 같은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이거 유방암으로 유명한 이제 그걸 ADC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일본 회사인데. 이 회사가 1위입니다. ADC에서는. 근데 이 회사가 야 이거 해보니까 SC형으로 효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머크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빨리 전환해서 올해 안으로 신청해서 내년 안에 26년 안에 전환율을 30에서 한 40%까지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들 특허 만료 그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거의 이제 50% 이상 100%까지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알테오젠은 돈을 어떻게 버냐? 로열티로 번다 그랬죠, 제가. 예. 로열티는 계약서상에 어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제 제가 여기 계약서를 조금 적어놨는데 예, 예. 이게 지금 공시된 내용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22일 기존 계약을 변경한 건데 그 회사와 뭐 쭉 써 있는데 계약금을 얼마를 받고 변경 계약 체결하면 그 전에도 받은 돈이 있으니까 예. 267억을 더 받았습니다. 마일스톤도 받을 건데 최대 뭐 이만큼을 받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최종 누적 마일스톤이 추치된 종료 이후 매년 이게 그 제품입니다. 그냥 그 키트루다의 원료명을 써놓은 겁니다. 키트루다의 판매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특허 유효 기간 동안 수취하기로 함. 그러면 이게 근데 로열티가 몇 프로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하냐면 3에서 5% 사이가 될 거다. 업계 통상으로 봤을 때. 원래 기존 그렇게 통상적으로 한다. 예. 관행인 건가요? 그 정도를 대부분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거 하면은 계약금 받고 마일스톤 따라서 그때 단계별로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고 그때 그 수익에 대해서 로열티를 계속 받는. 만약에 뭐 작곡가, 작사가들 음원 수입 받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 저작권료처럼 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톤은 내년까지 이제 제품이 이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임상 3상이 진행되면 또 들어오고 완료되면 들어오고 제품 허가 나면 들어옵니다. 그것만 내년에 한 5천억 이상 들어올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판매가 되면 비중별로 돈이 또 들어오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28년 정도 돼서 얘가 한 뭐 50% 이상 된다. 그러면 40조 더 늘지 않고 40조가 계속 판매된다라고 보면 네. 전환율이 그럼 20조겠죠. 20조에 1%, 2%, 3%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6천억에서 한 1조 정도, 1조 2천억 정도까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에.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죠. 2040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것만 지금 키트루다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나만 얘기했을 때 그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간 겁니다. 먼저. 그러면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다 SC제형으로 바꾸려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성사가 되고 그 로열티가 앞으로 꾸준히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군요. 지금도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해서 MTA라고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그 MTA라는 거 많이 들으실 텐데 기사 보면 도대체 MTA가 뭐야? 그냥 물질이란 영어 있잖아요. 네네네. 머테리얼인가 뭐 맞아요. 네네네. 머티리얼 트랜스퍼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물질을 전달하는 계약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야, 너 관심 있어? 그럼 내 물질을 한번 좀 맛볼래?
샘플 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계약을 벌써 지금 5군데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체 빅파마들 빅10 안에서 예. 그러니까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회사들 중에 한 5-6개 회사가 알테오젠과 지금 작년 말부터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걸 배제하고 뭐 추가 계약이 나올 걸 배제하고 지금 키트루다만 가지고도 1년에 최소 6천억에서 1조가 들어올 수 있다. 언제부터 한 28년부터 완벽하게 들어올 거고 예. 그 과정에는 그럼 안 들어오냐? 26년, 27년 판매되는 퍼센테이지 따라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몇 천억 단위로 뭐 1,000억, 2천억 단위로 늘든 계속 늘 겁니다. 돈은. 네. 알테오젠의 경쟁력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과거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ASML 같은 슈퍼 의리 생각이 나요. 네.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러브콜을 좀 보내면서 앞으로는 이런 구도가 좀 고착화된다면은 알테오젠이 더 우위에 서서 뭔가 또 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해보는데 그렇다면은 경쟁사는 없는 거예요. 알테오젠 이 기술에서는 할로자임, 알테오젠 지금 쌍두마차 이렇게 그렇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쌍두마차로 가고 있고 뭐 지금 다른 회사들도 S 제형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똑같은 S 제형이어도 단백질 구조에 따라서 예. 얘가 열에 취약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력은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제일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진짜 빅파마 주요 제약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그 의약품의 SC 제형, 그러니까 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계약을 자꾸 맺게 되면 로열티를 그러니까 음원 수익으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기대감이 너무 넘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기대감과 함께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알테오젠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뭐가 있을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기대할 만한 어떤 뭐 발표, 뭐 일정들 네.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키트루다 SC가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예. 워낙 빅파마 그러니까 그 블록버스터급 약이기 때문에 이게 1분기 내에 아마 허가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판매 허가 신청이죠. 네, 판매 허가 신청. 협상까지 다 끝나고 승인 나서 판매 예. 허가 신청. 네. 삼상 결과 발표되는 순간 바로 선 신청을 할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네. 기존의 옵티브가 한 8개월 걸렸으니까 연내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1차 계약 변경에 대한 뭐 이제 이게 그 계약금 네. 종료가 됐잖아요. 예. 임상 종료되고 판매 신청했고 이거에 대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이치 산큐 에너투도 SC 임상 이것도 지금 SC를 적용해서 임상 1상을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것도 근데 기존에 있던 약을 임상을 하는 건데 제형만 바꾸는 거잖아요. 예. 에너투도 그 약 잘 팔리는 약인가요? 예, 그것도 유방암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까 이제 우리 7월 달에 나왔던 산도즈와의 계약. 네. 산도즈가 뭐야? 그 계약 보면 되게 황당합니다. 공시 내용 보면. 뭔데요? 거의 백지수표예요, 거의. 뭐 알려진 내용 다 비밀이고. 그냥 뭐 네.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파이프가 한 20개 되거든요. 이거를 다 쓸 수 있는 계약서를 쓴 겁니다. 아, 전부 다 SC 제형으로. 예. 그러면 하나 계약을 따로 계약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다 마일스톤 받고 다 로열티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도 그 램시마를 SC형으로 바꿔서 상품명을 바꿨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SC형을 이제 다잘렉스 SC형을 먼저 할 겁니다. 네. 품목 하나를. 그러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오겠죠.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고. 예, 그리고 상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빅파마의 최대 두 건 정도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추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작년부터 입질하는 애들이 한 5명 있었습니다. 네. 다섯 명이나. 예, 대여섯 군데. 어허. 근데 이거는 앞서서 머크랑 독점 계약이긴 한데 알테오젠은 상품별로 파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쵸. 예. 한 회사에 팔아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좀 짜치긴 한데. 예. 뭐죠? 중국 치료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중국에 또 판 게 있어요. 예. 예,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또 나올 거고요. 아, 요건 SC 제형 병이 예.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예, 그리고 테르가제라고 알트비를 또 상품, 아까 알트비포를 상품화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매출이 또 발생을 할 거고. 아니, 이거 지금
지금까지 오르는 것보다 앞으로 기대감이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 이렇게만 계산해도 1년에 2조가 기본적으로 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계산이고 지금 현재 시총이 20조 정도 되니까 예. 충분히 좀 감안하면서 계산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하나가 이제 세계 하나 이상의 또 신규 파마 이전 계약을 하면 또 계약금이 또 들어오겠죠. 예. 돈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권 계약금도 들어오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SC 허가가 완료됐다. 히트로다가. 네, 그러면 또 마일스톤이 들어오겠죠. 허가가 돼서. 예. 그러고 나서 판매 개시되면 로열티가 계산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로열티는 26년부터 계산이 될 겁니다. 예. 이제는 씨를 한창 뿌려놓고 수확을 슬슬 해나가는 시기가 보이네요. 그렇죠. 확실히 처음에 설명해 주신 대로 기존의 제약바이오 관련된 어떤 뉴스가 떴다 하면은 뭐 계약했습니다. 단발성으로 얼마. 딱 이거였는데 여기는 뭐가 됐다 하면 그 로열티가 꾸준히 그냥 계속 들어오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기존에 신약을 개발하는 분들은 되게 힘든 게 안 되면 꽝이죠. 그쵸?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형 변경이니까 이미 흥행한 약의 형태만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방식만 바꿔주는 거니까. 예, 방식만 바꿔주고 뽀찌를 받는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그것만 해도 2조, 3조를 버는데 네. 그렇게 될 텐데 앞으로.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 황당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26년에 보수적으로 한 6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많으면 한 1조 6천억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요, 돈이. 그리고 27년부터는 조금 이제 마일스톤 이런 건 안 들어오고 이제 예. 저거만 들어오겠죠. 로열티만. 로열티 중심으로 많이 들어올 거죠. 그럼 약간 줄었다가 근데 그 특허 만료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40년까지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 28년도 본궤도에 들어가면 예. 그때부터는 한 뭐 적어도 이 기술 특허료랑 마일스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매출의 한 70% 정도를 영업이익의 거의 뭐 7, 80%를 그걸로 받을 겁니다. 로열티로. 로열티랑 마일스톤으로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에는 그게 7, 예. 그다음에 상품 만들어서 파는 돈이 30, 매출에 그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82조. 82조. 네. 82조. 네. 올해 최고 실적이었는데 얼마 벌었는지 혹시? 작년에 최고 실적이. 확인해 주시죠. 1조 3천억을 조금 넘게 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알테오젠이 예. 점점점. 시총 80조가 넘는 회사에서 1조 원대. 1조 3천억 버는데, 그렇죠? 네. 지금 20조가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지겠죠, 이제부터 계산을 하시면. 아, 요렇게 들어보니까 가늠이 확 됩니다. 알테오젠은 그래서 앞으로 로열티 수익으로 갈 텐데, 그러면 결국엔 시가총액이 뭐 73만 원 얘기하셨거든요, 안민영 애널이. 자기는 보수적으로 네. 얘기한 거라고. 와, 그게 보수적인 거다. 네, 보수적인 거다. 그렇겠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시총이 80조니까. 이제 120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40조 조금 넘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40조도 좀 안 되게 얘기한 거거든요, 시총을. 그럼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봐서는 장밋빛인데 네. 이 시나리오에 이상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그래서 될 만한 요인도 있을 텐데. 네.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뭔가 사업 외적으로 리스크나 뭐 루머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 알테오젠의 주가를 좀 흔드는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루머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허 분쟁 그 맞아요. 관련된 이야기.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할로자임이 이제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거잖아요. 미국 바이오 기업 경쟁사가. 예, 경쟁사가. 루머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였죠? 그래서 이제 루머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상증자 루머가 있었고 이건 해소가 됐죠. 네. 최근에 이제 RCPS 발행을 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 네, 전환상환 우선주. 이거는 사실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투자를 받는 쪽에서 더 유리한 겁니다. 예. 전환사채가 더 불리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투자자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기업한테 유리한 규모로 시총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지금 발행을 해서 550억은 공장을 짓고 네. 1000억은 이제 R&D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경쟁사 할로자임이 문제인데 네. 머크가 이제 이거를 임상 3상을 들어가고 이제 알테오젠과 손을 잡으니까 할로자임이 딴지를 걸었죠. 야, 그거 그 특허 우리가 지금 옵티보랑 하는 거랑 겹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주 크게 특허 소송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걸어버렸습니다, 미국에다가. 예, 예. 그래서 머크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야,
이게 말이 되는 소송이냐 하고 머크가 또 거꾸로 역소송을 걸었어요. 그 형님이 대신 싸워주네요. 역시 소송의 나라 대단합니다. 머크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특허 관련돼서는 전혀 엮여 있지 않은 다른 물질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단백질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할로자임이 할로자임이 머크한테 소송을 건 거죠. 예. 이것도 단번에 이해되진 않는데. 네, 저도 뭐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데 원래 이제 머크도 여기랑 하고 싶었겠죠, 초반에는. 네. 근데 이제 옵티버랑 하면서 옵티버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송이 그 잡음이 자꾸 생기면 머크와 알테오젠 사이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상품화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뭐 이런 건데 지금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1분기 내로 신청을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빠르게 결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좀 빨리 진행하는 절차를 머크가 걸어버렸어요. 근데 할로자임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특허 만료를 연장해달라고 유럽에 신청했는데 안 됐고 거절당했고 예. 미국은 27년까지인데 어떻게든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자기들이 뭔가 다른 거리가 생길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 되는데 안 오죠. 특허가 27년까지인데 누가 여기 와서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할로자임이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거는 알테오젠은 뭐라 그랬냐면 공식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특허 관련돼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마무리 다 했다. 여기 부사장님이 미국 변리사 출신이세요. 그렇습니까? 미국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인데 그쪽 특허 관련 변호사 출신이세요. 오. 예. 이건 뭐 믿을 만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루머 말고 블록딜 얘기도 자꾸 하잖아요. 맞아요. 작년 초쯤에 이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 창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 초반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때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박순재 대표님이랑 부인이랑. 예. 근데 부인이랑 둘이 이제 회사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두 분 다 나이가 이제 꽤 많으세요. 그 부인분도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예. 네. 그분도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연구 쪽으로 원래 담당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파이프라인 만들 때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이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처분한다.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나갈란다라고 얘기를 언제 했냐면 주가가 뜨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참 막 대만에서 놀고 있을 때 그 무렵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사임은 결정이 됐고 네. 주식은 6개월 뒤에 매도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계약이 터지면서 주가가 20만 원 근처까지 간 거죠. 공교롭게도 그렇죠. 이게 되게 공교로운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또 블록딜이 발생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대주주가 팔고 나갔니 뭐 어쩌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노이로제 걸렸거든요. 이런 얘기에.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분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입장에선 그걸 안 더 끌고 팔고 있으면. 갖고 아니 굳이 뭐 일은 안 하고 일 안 하시고 네. 지분만 갖고 있어도 더 갈 텐데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회사 말고 그걸 팔아서 따로 이제 연구하고 싶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 돈을 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박순재 대표님은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없겠죠. 지금 이제 회사가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데 뭐 조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제분들은 거의 뭐 지분이 거의 없고요. 네. 아마 이제 이거는 안 물려주고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이제 유한양행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바이오 깁들이 대부분 그렇게 갈 겁니다. 전문 경영인. 아니면 아예 매각을 하든가. 네. 그러니까 리가캠이 그래서 리가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처음 설립하신 분이 박순재 대표님보다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옛날 LG생명과학 출신들인데 네네. 그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 매각하고 간 이유가 오리온에 샀죠. 그래서 맞아요. 네. 예, 지금 오리온이 샀는데 오리온보다 시총이 더 좋습니다. 오리온은 힘들어하고. 오리온 4조 살짝 넘는데 거기는 4조 5천억 가까이 하고 있죠.
우리는 잘했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럼 추가적인 뭐 블록딜이라든지 물량 부담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특허라든지 그리고 블록딜 우려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덜어냈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저희가 점차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잖아요. 예.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작년도의 저점이 7만 원 정도였고요. 고점이 45만 원대였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네. 추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갈 때 네. 제가 처음 증권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고 리포트 쓴 사람이 한 번 있으셨는데 네. 한 60만 원, 7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100만 원 간다고 써서 증권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황당하다고요? 야, 저거 사이클 산업인데 100만 원 갈 수 있겠어? 불과 1, 2년 전에 작년 예. 초였나요? 그때 SK 하이닉스가 한 7만 원에서 정말 오래 갔잖아요. 그때 저희 네. 방송에서도 전문가분들이나 그 분들이 목표가를 20만 원 제시를 할 때 저도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20만 원 금방 1년 만에 금방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자락을 깐 이유가 마일스톤과 기술료 수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허에 대한 특허료를 받는 것 자체가 로열티? 로열티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는 거를 알게 되신 분들은 사서 계속 모으는 거고 이거 마치 AI 반도체로 왔을 때, 그거 맞아? 이렇게 쓸 때와 맞아요.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프레임이 완전 바뀌잖아요. 지금 LG전자가 시총이 혹시 얼마인지 13조가 안 되네요. 12조 9천억이죠. 그러네요. 언제 그렇게 됐죠, LG전자? RT오젠보다 작은 회사가 됐습니다. 오. 예, 그러면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2조면 RT오젠이 82조를 못 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예. 그 앞서 그 나왔던 로열티들 감안해 봤을 때 1조대 이렇게 막 집계가 된다면 못 갈이라는 뭐 얘기 보장이 있는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저렇게 돈을 받을까? 맞아요. 그 부분. 근데 이제 항상 현찰이 꽂히면 네. 아 진짜구나 라고 할 때는 이미 저기 한 50만 원, 60만 원 가 있겠죠. 숫자 확인되면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항상 맞아요. 하죠. 그렇죠. 네. 내가 그때 왜 진짜 사라고 얘기 안 했어? 뭐 더 강하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제 지인분은 아직도 7만 원에 사서 지금 들고 계세요. 오. 예, 제가 팔지 말라 그랬고. 인생이 달라지셨겠어요? 예, 저한테 항상 소고기를 사주십니다. 갑자기 경건해지네요, 지금. 근데 지금 작년에 200% 넘게 올랐어도 26년부터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수취하고 마일스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일스톤도 계속 들어오죠. 산도즈라든지 다이치산케로부터 들어오고 그러면 내년에 엄민영 애널이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써놨더라고요. 한 매출 영업이익을 한 4천억대, 5천억대 이렇게 해놨어요. 2026년에요? 2026년에. 4,5천억대. 그 PER이 그 기준으로 보면 한 45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 45배면 되게 비싼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1조를 버는 회사가 되면 20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0조니까. 그 전에 빨리 가야 되죠. 주가는 아마 더 먼저 해서 반영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저는 70만 원대까지는 갈 거다. 1차 목표가가 70만 원대. 네. 사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께 기간을 여쭤보는 게 조금은 외람되면서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뭐 내가 죽기 전에 70만 원 갈 거다 이거랑. 게다가 알테오젠 너무 급등했다가 이제 조금 숨 골랐다 다시 또 올라오는데 70만 원. 저는 70만 원까지 가는 게 아마 올해 안에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네. 1차 목표가 70만 원. 올해 안에 간다. 한 35조 정도까지는 네,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기대되는 일정들이 큰 변수가 없을 경우에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키투르다의 일정이 뭐 미스가 난다든지 하면 중간에 떨림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올해 안에 목표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추가 계약이 한두 건만 더 나와도 70만 원은 올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기 안에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기를 보시는군요. 예. 1차 근데 목표가니까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2차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2차는 100만 원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27년부터는 로열티들이 들어오겠죠. 예. 올해 이제 허가를 받으면 25년에 허가를 받으면 26년부터
로열티들이 막 들어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100만 원을 그냥 가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요. 이전에도 알테오젠 100만 원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었을 때는 알테오도 100만 원이라고? 허무맹랑한 느낌이 없잖아 이거 있는. 그냥 막 부른 가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대표님 말씀 듣고 지금 1차 70, 2차 100만 원 들었을 때 100만 원 가도 53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예. 100만 원이 허무맹랑한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100만 원은 뭐 그래 좀 시간이 걸릴 테고.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0만 원 미치면 그냥 사셔도 된다. 30만 원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서도요. 아, 뭐 만약에 그렇게 빠지면 진짜 땡큐하고 더 사야 되는 거죠. 무조건인 거고. 그렇죠. 예. 최근에 주가가 보면 한 30만 원대 굉장히 행보를 오래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뭐 루머도 있었고 여기 한번 음봉이 크게 맞았습니다. 12월. 네. 이 11월 11일이 다이치상교와의 계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음봉을 한번 크게 맞았는데 이 맞을 때 그 두 가지 아까 그 이슈 아까 그 루머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맞물렸어요. 예. 근데 RCPS 발행한다고 이제 증권가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그러면 그거 발행이 완료될 때까지 주가는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30만 원만 넘어가면 계속 눌러요. 네. 왜? 사실은 올랐던 기간에 비하면 저 기간이 결국 길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1차 2월 달에 네. 워크와 계약한 이후에도 올랐다가 이때 빠진 건 뭐였냐면 그때 부인분이 블록딜. 블록딜. 이거 때문에 빠졌죠. 그게 작년 초. 그리고 여기 6월 달 이때 7월 달 이때 올라온 거는 계약. 산도즈와의 계약. 네. 그리고 쭉 갔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계약 직후에 다이치상교와의 계약. 네. 근데 루머가 터졌죠. 근데 이때 뭐였냐면 자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는데 공장도 짓고 해야 되는 거. 우리 2천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천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1,550억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이게 근데 1월 20일부터 올라갔거든요. 1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올라갔는데 작년 이때 트럼프 당선되고 하면서 뭐 이상한 그 보건부 장관 등장하고 이러면서 바이오가 다 안 좋았어요. 바이오 차트가 다 똑같아. 그때 똑같이 다 내려갔죠. 네, 근데 알테오젠이 조금 더 빠진 겁니다. 근데 요때 요거가 마무리되면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예. 한 주 올라가고 바로 발표하죠. 네. 그러니까 알고 산 거죠, 다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알테오젠 100만 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건희 대표 어떠셨어요? 사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팔로우 하셨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날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 하나만 가지고 한 20분 정도 해본 건 최고로 긴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엄민영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길게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지금 말씀을 가득 해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근데 저는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아져서 다음번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한 알테오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목사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